지금 이 표가 무슨 뜻이냐면요. 59 A타입이 161세대, 59 B타입이 14세대, 74 타입이 13세대, 84 타입이 32세대 미분양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곳 일반 분양이 전체 391세대였는데 그 중에 220세대가 미분양이 났다는 뜻입니다. 분양가가 얼마였냐고요? 59제곱이 10억, 74제곱이 14억, 84제곱이 16억이었습니다.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말도 있고 강남 무슨 아파트 분양은 10몇억 로또다. 몇백 대 1 경쟁률이다. 이런 말도 많던데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부동산 분위기도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곳이 이렇게 미분양 날 거라는 건 지난번에 임장 다녀와 보고 일반 분양가 공개됐을 때부터 제가 진지하게 예견드렸던 일입니다. 이곳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 절대 나쁜 아파트 아니다. 입지 좋은 곳 맞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다 팔리긴 팔릴 겁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괜찮으니 찾는 수요는 있을 것입니다. 미분양이 나든 죽줍을 가든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다 팔리면 되긴 합니다.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이처럼 매 단계마다 온갖 암초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그 유명한 그 교회인데요. 무슨 교회냐면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뉴타운 장위 19역 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전을 해야 하나, 돈 주고 보상을 해야 하나 온갖 소송 전에 서로 싸우고 어쩌고 했던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도 교회가 알박기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에 500억 받고 나가는 걸로 서로 합의를 봤었는데 또 그 약속을 깨고 하면서 결국엔 교회 부지 빼고 재개발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난 곳입니다. 정말 재개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완공 다 되고 입주 다 돼도 조합 청산하는데 막 5년, 6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이렇게 쉬운 게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간소화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것도 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투자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부동산 투자처는 하나도 빠짐없이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이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인데요. 좋은 입지냐 나쁜 입지냐, 비싼 입지냐 싼 입지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미분양난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는 좋은 아파트인 건 맞는데 비싼 아파트여서 이렇게 미분양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장위 19역도 결론적으로는 외부 세력의 묵리 때문에 좋은 입지인데 비싼 곳이 된 것이고요. 그럼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좋은데 싼 아파트를 사야 부자가 됩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싸고 좋은 아파트 고르는 거 쉽지 라는 생각, 나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우면 전부 부자 됐지 왜 부동산으로 쪽박 차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서울 강북구 번동의 번동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체 1430세대 대단지에 이제 34년차 되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세대수 많은 평형이 22평인데요. 2015년, 2016년까지만 해도 한 2억 5천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4억, 2021년에 7억을 찍었습니다. 5년 만에 5억이 올랐으니 1년에 1억씩 올랐네요. 하지만 지금은 5억 초반의 실거래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재건축 유망주 아파트였습니다. 입지도 좋고요. 단지에 초등학교 끼고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는 북서울 꿈의 숲 있고요. 우이천도 있습니다. 평지라 걷기도 편하고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상계에서 왕십리를 잇는 경전철인 동북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봐도 입지랑 교통 호재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4년 차라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연차도 되었고
이렇게 저층 아파트도 껴있어서 용적률도 150%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도 괜찮다고 평가받았던 거고, 그래서 투자자랑 실수요가 엄청 몰렸고 1년에 1억씩 가격이 올랐던 것이죠. 이곳은 한때 재건축 유망주 아파트로 참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아파트를 딱 봐도 이거 옛날 구축의 상징인 단지 한가운데 굴뚝 같은 것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지상에 차가 질비합니다. 제가 임장을 왔던 때가 평일 오후쯤이었는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퇴근 시간 지나면 주차는 아마 더 빡셀 것 같습니다. 입지는 참 좋은데 구축이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주춤하니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 현수막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통기획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맞춤으로 재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속도가 빠른 게 장점입니다. 단지 안에 파출소까지 있어서 치안도 확실할 것 같은 좋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전에는 재건축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추가 분담금 5억 시대입니다. 이곳 번동주공에서 제일 세대수 많은 게 22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이 30평대 아파트 받으려면 분담금 5억은 내야 할 겁니다. 지금 집 사는데 5억, 분담금으로 5억을 또 내면 10억인데 10억이면 그냥 지금 준신축 정도 되는 아파트 사지 뭐하러 여기에 돈 넣고 기다리냐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은 끝난 걸까요? 재건축한다는 아파트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라면 주변 신축의 시세를 볼 것 같습니다. 아까 10억이면 그냥 지금 준식축 사지 뭐하러 재건축 투자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꾸로 주변 신축 가격이 10억을 넘어가 주면 번동주공 입장에서는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는 2, 3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서울 신축은 언제나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더욱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입지들을 많이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사러 가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입지는 이렇구나, 요즘 분위기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두어야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그때 판단이 쉽습니다. 한번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지는 참 좋은 곳, 교통호재도 있고 신통기획으로 재건축도 추진 중인데 아직 가격이 반등을 못 해준 곳입니다. 왜냐? 재건축이 예전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건축은 이제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주변 신축이 얼마나 가격을 끌고 올라가 주냐에 따라 이런 구축 아파트의 비례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축이 가격을 끌고 올라가 주는 그 시간은 이제 한 2, 3년 정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부동산에서도 참 맞는 게 꼭 내가 사는 동네, 내가 가고 싶은 동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고 여기가 싸구나 비싸구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번동주공 아파트도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알짜 입지들도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